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인 조코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과 세계 식량 위기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22일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G20 의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 사태 해결을 중재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모두 방문하는 첫 아시아 정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조코위 대통령이 26일에서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에 참석 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해 양국 정상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침묵 대신 양국 관계에 기여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 위기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에 따른 영향을 모든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들이 느끼고 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평화의 정신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코위 대통령의 정확한 우크라이나 방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오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푸틴 대통령이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을 맡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일본의 금융투자사 노무라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시아의 식품 가격이 몇 달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7% 수준에서 지난달 5.9%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식량 가격과 아시아의 식량 가격이 6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올해 하반기에 식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식품과 같이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의 영향을 받아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자카르타와 마닐라는 생활비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 한국, 필리핀 등을 올해 하반기 가장 급격한 식품 가격 인상이 예고되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식품 가격 상승률은 인도 9.1%, 한국 8.4%, 싱가포르 8.2%, 필리핀 6.9% 등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가계 소비를 감소시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식품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식품 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밀 수요를 쌀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더해지면 쌀 가격도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식량 가격 폭등세가 쌀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품종별로 인디카 쌀은 6개월 연속 올랐고 자포니카 쌀 가격은 9개월 연속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쌀 수출 국가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쌀 관련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쌀 보호무역 조치 시행은 자국 내 쌀 가격 상승을 방어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G20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박 장관의 참석을 초청한 바 박 장관은 동초청을 수락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정무, 국방, 방산, 경제, 지역 국제 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 수교 50주년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차원의 협력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HS 코드를 개정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인도네시아 HS 코드를 재분류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올해 자국의 HS 코드인 BTKI 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코드 수 11,552개를 기록 기존 2017년 버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HS 코드는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국제협약입니다.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활한 교역 촉진을 위해 1998년 세계관세기구가 공표한 것으로
제약국은 모두 HS 코드를 사용해 무역 품목을 분류합니다. 모든 국가는 6자리까지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최대 10자리까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SK 분류 체계로 총 10자리까지 세분화해 운영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BTKI 분류 체계를 통해 8자리의 HS 코드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개정한 BTKI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WCO의 HS 개정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아세안 통일 관세 명령법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 BTKI를 통해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부가가치 창출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HS 코드 개정은 2017년 버전과 상이한 품목이 일부 있으며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 입 진행 시 HS 코드 재확인을 권장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본격화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오염 수준이 또다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기오염 지수는 이달 14일부터 계속 나쁨을 기록 중이며 지난 20일 오전에는 대기오염 지수 180으로 전 세계 94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36.7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기준치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 차단, 공기청정기 사용, 실외운동 자제 등을 권고했습니다. 자카르타 지역의 공기질은 매년 6월 건기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나빠지며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더욱 나빠집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영내 차량, 주택 등의 배출과 함께 주변 공단에서 배출된 후 바람을 타고 자카르타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습도가 높아져 입자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1년 개봉해 전국 관객 약 500만 명을 기록하고 전지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CGV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엽기적인 그녀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 영화 마이세시걸은 지난 23일 개봉,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들어갔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맡았던 역할은 인도네시아의 유명 아이돌 가수인 티아라 안디니가 맡았으며 배우 차태현이 연기한 역할은 인도네시아 청춘 배우 제프리 니콜이 맡았습니다. 마이세시 걸을 만든 파자르 부스토미 감독은 21년 전에 만들어진 원작보다 내용 설명을 더 넣어 관객과의 친밀도를 높이려 했다며 본인의 관점과 해석으로 진정한 인도네시아판 엽기적인 그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라 통신은 21년 전 원작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하철 장면 등 원작과 유사하면서도 현지 관객들도 익숙한 장면을 통해 비슷한 감성을 보여준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GV 인도네시아의 김영동 부장은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다며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8천만 명으로 전 세계 4위지만 인도네시아 영화 중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도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할 만큼 영화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관객 수가 100만 명만 넘어도 흥행작으로 꼽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의 김영수 센터장은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국 콘텐츠 열풍이 이제는 원작을 들여와 현지화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영화나 예능 등 다양한 장르로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7만 6,98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711명, 완치 590만 6,96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0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중부자바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제1차 보건 장관회의에서 많은 나라가 모든 규제가 풀렸고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진전이 있지만 팬데믹이 끝났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올해 1월 정점 대비 90% 감소했지만 G20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전염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백신 미접종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새롭고 더 큰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 부족이 바이러스 진화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공황과 방치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서부 깔리만탄주 천연자원보호국은 오랑우탄 보호단체와 함께 재활을 마친 오랑우탄 5마리를 부키파카 부키나야 국립공원에 방사했습니다. 이들 오랑우탄은 민가에 우리 등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오랑우탄으로
재활 훈련을 통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방법 등 숲에서 생존할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들 5마리 오랑우탄은 독립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으며 방사 결정 전 건강검진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5마리는 재활센터에서 수로와 육로를 이용해 15시간가량 이동한 뒤 국립공원에 방사됐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보르네오섬 오랑우탄의 개체수가 지난 60년간 50% 이상 감소해 현재 야생의 약 10만 마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문에 보르네오섬에서는 오랑우탄을 구조하고 재활훈련을 거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랑우탄이 이송 과정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방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랑우탄과 인간의 유전자가 97% 동일한 유전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오랑우탄들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감염자는 42세 영국인 남성으로 항공사 승무원이며 지난주 싱가포르에 입국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해당 남성이 이번 달 중순에도 싱가포르를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2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2,100건 이상 나오는 등 최근 원숭이 두창 상황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 첫 확진 사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감염 사례의 80% 이상이 유럽 내에서 발생했지만 북미, 남미, 호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20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영국인 남성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며 격리병동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항공사 동료인 밀접 접촉자 13명도 함께 격리됐습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22일 첫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심 환자 2명은 모두 최근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일으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천연도화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감염 시 중증도는 더 낮으며 감염 증상으로는 얼굴에 보통 먼저 나타나 몸으로 퍼지는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 간 전염이 되기 위해선 감염자의 병변이나 피부 궤양에 가깝게 혹은 직접 닿아야 하기에 원숭이 두창 감염이 대중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WHO의 입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